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지금 3인칭 시사 시점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 오늘 어떤 내용 이슈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올 것이 왔다. 이재명 불구속 기소입니다. 아, 올 것이 왔다. 뭐 속보로 뜨긴 했는데요. 기소된 혐의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일단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두 가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인데 건이 두 개인데, 하나는 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돼서 국토교통부가 이제 뭐 협박에 가까운 뭐 직무유기 등의 예를 들어서 이 주거지역 상향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게 이제 허위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백현동 개발 의혹 관련인데, 그다음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인데, 이와 관련돼서 이재명 이 대표가 과거 대선 과정에서 이 성남시장에 재직할 당시에는 이분을 몰랐었는데 이후에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허위다라는 건데요. 그 외에 이제 뭐 또 고발된 건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대장동 개발과 관련돼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이 허위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돼서도 그런 사실 없다는 등등의 이제 발언한 것이 허위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러 다른 고발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일단 불기소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재판에 넘겨져 가지고 유죄가 나올 경우에 상당히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커지는 건데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확정이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대선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런데 국회법을 보니까 또 이런 이제 선거법 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할 경우에는 퇴직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해서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전받은 거,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4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대선 비용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타격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지금 속보가 나와야 되는 게 있는데,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혐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선거법상 배우자가 기부 행위로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것도 후보자가 당선 무효되는 건인데, 일단 공소시효 만료는 내일 밤 12시지만 오늘 대체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혐의가 그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는데 알았냐 몰랐냐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7만 8천 원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혜경 씨가 다른 정치인들 이제 배우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본인의 이제 이 식사 비용은 본인의 이 이재명 캠프의 선거 비용으로 결제를 했는데, 나머지 2명의 결제는 경기도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배모 씨가 이 하위 직원인 또 모 씨를 시켜서 결제를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거죠. 장성철 소장님,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추석 직전에 이렇게 야당 대표, 그리고 지금 일설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유례가 없었던 정치 보복이고 정치 개입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9월 9일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소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쪽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이다, 탄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대통령 측, 그리고 검찰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조사 결과 그것이 좀 확정된 범죄 혐의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 야당 당대표니까 거짓말했다라는 혐의가 있더라도, 그런 의혹이 있더라도 덮어야 되느냐라는 논리가 말이 될 수가 있겠죠.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상대가 야당 당대표든 아니면 대선 후보였든 그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그대로 혐의가 입증이 되면 당연히 기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쪽에 이제 패널 분들은 아니 그럼 김건희 여사는 왜 안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 쪽 편이니까 봐준다?
그건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도 원하지 않은 걸 거예요. 그렇죠. 공정정의 그렇죠. 상식을 갖고 대통령에 당선이 된 분입니다. 네. 자기 가족이라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봐달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는 언터처블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오늘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하고 이런 건 어제도 얘기를 해서 이재명 대표 기소된 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법리의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네. 이게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재판에서는. 왜냐하면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반드시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면 반드시 죄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러게요. 착각을 했거나 네. 기억이 잘못됐거나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은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는 다소 과장되거나 다소 이제 좀 이렇게 애매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네. 죄를 묻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예. 지난번에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 취지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걸 볼 때 보면은 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 당시 했다는 발언의 전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애매한 뉘앙스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게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검찰은 그럼 그걸 모르냐라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기소를 하는 것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 이제 좀 드러난 것이고 결국은 이 수사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를 한 거냐 아니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류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네. 본류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기소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류라는 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뭐 성남 FC 사건 주로 얘기됐던 그런 금품과 관련된 큰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뭐 성남 FC나 뭐 다른 문제는 뭐 별도로 치더라도 네.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 만약에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 취지는 이게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거다라는 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죄가 된다고 본 거니까. 네. 그냥 얘기한 거면은 죄가 안 되는 거고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면 그 의도는 뭐냐? 왜 허위 사실을 얘기했느냐? 결국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죄가 될 만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화살이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김문기 전 처장 모른다고 한 거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결국 얘기가. 네. 그래서 장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시효가 선거법은 9일이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기소를 한 거지만 이게 우리는 이 발언은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후에 관련 수사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본류로 이제 넘어가는 거다라고 얘기할 그럴 태세인 거고 백현동 이 개발 특혜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결국 이거는 예선전이 이미 시작된 그런 분위기에 불과한 것이다. 앞으로 총선, 그리고 총선 이후 계속되는 어떤 논란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그렇군요. 시작이죠. 그리고 나중에 네. 무죄 받더라도 2, 3년 동안 계속 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거기에 또 다른 피의 사실이 나올 것이고 그거 국민들이 알면은 이재명 당대표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미지와 인식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정치적인 타격이 법률적인 심판보다 훨씬 더 정치인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하고 위험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반대로, 상황이 계속 될 때마다 마치 이제 행동 대 행동처럼 민주당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왜 안 받냐? 그러게요. 김건희 여사 수사 왜 안 하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그럼 제가 볼 때 국민의힘하고 지금의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특검법을 받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거는 화끈하게 정리를 하고 잘못한 거 다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풀고 이러면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를 일찍 맞아버리면. 그렇죠. 그 힘이 확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 결단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 보기에는 이 정치권 얘기들이 엄청나게 피곤한 얘기들만 앞으로 남은 겁니다. 이제. 이쪽이나 저쪽이나 여야 모두 같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쌍방울 그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간의 어떤 그 금품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좀 혐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게 좀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인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전에 쌍방울이라는 회사 사회이사를 지냈는데 이 평화부지사가 돼서도 쌍방울 회사에 법인카드를 사용을 해서 총 1억 원 정도의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그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뇌물이다라고 보려면 이게 다 아시겠지만 대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부분이 좀 의문인 거예요.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이분에게 이러한 이제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얻으려고 했던 건 뭐냐.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가 2018년에 민간단체인 아태평화교류협회하고 대북 교류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네. 이 비용 중에 8억 원을 또 쌍방울이 부담했다. 이 의혹이 있는데 이게 뭘 대가를 바라고서는 이런 후원도 한계돼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의 시각대로면. 네. 이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여가지고 상당히 의문일 텐데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막 보면은 쌍방울 그룹의 자회사 중에 광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주력 제품이 특장차거든요. 특장차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장비가 달린 차, 사다리가 네. 달렸다든지 뭔가를 그래서 뭐 크레인이 달렸다든지 특별한 기능을 하는 차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예. 뭔가 대북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 거 아니냐. 검찰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대북 사업이라는 게 결과도 불투명한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걸 기대해 가지고 이런 1억, 8억 뭐 이런 식으로 돈을 투척을 했을 것이냐. 네. 상당한 의문인데 장 소장님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아유, 이거 자체는 뭐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 네. 정치자금법 위반도 될 수 있죠. 공직자니까요. 예. 공무원, 공직자, 정치인 어떻게 이런 전 정말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이화영 의원이 평화부지사를 할 때 어느 특정 기업체의 카드를 받아서 그걸 썼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저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의 연결고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는 뭘까? 이거는 한동훈 스타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수사 스타일이죠. 주변 탈탈 털어가지고 옥죄는 거. 점점 조여 들어가는. 네, 뭔가 연관관계가 없더라도 네. 그냥 이재명 도지사가 평화부시장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을 했고 그 부시장이 결국 부지사가 결국에는 기업체에서 돈 받았다. 딱 뭔가 그냥 안 좋잖아요. 그런 것부터 그냥 옥죄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의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된 기업도 쌍방울 그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여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이 얘기까지 하면은 복잡하기 때문에 예.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자세히 못 드리지만 네. 그런데 그 연결고리들은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각각의 쌍방울 그룹에 이상한 돈이 있고 그리고 이모 변호사가 뭐 이렇게 사회이사로 있는 그룹에 뭐 엮여 있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까지 가는 징검다리들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요걸 찾아내는가 이게 관건인데. 근데 이제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쌍방울 측도 생각을 하니까 전현직 회장들이 다 외국으로 도망가 있잖아요. 해외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장성철 소장님 가져오신 오늘의 이슈는 어떤 것입니까? 돌고 돌아 정진석 비대위 출범입니다. 돌고 돌아 정진석 비대위 출범. 네. 돌고 돌아 뭐 사실은 돌돌주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박주선 국회부의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네. 윤핵관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이것이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또 비비대위를 만들었어요. 비비대위. 네, 이게 말이 2차 비대위를 네. 비비대위라고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또 이제 얼마 있다가 다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인용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또 비비비 대위를 만들 거예요. 또다시 그러면 윤핵관을 통해서 다시 당을 장악하려는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저는 상당히 당원 당규를 고쳐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네. 본인 스스로 들은 얘기를 하지만 네. 그것이 비상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사후적으로 고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냐. 네. 그것을 다시 소급 적용해가지고 비상 상황 만들어가지고 비대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과 생각이냐. 정말 국민의힘 분들은 왜 이러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검찰 출신도 아니고요. 네. 고향도 다르고요. 근데 본인은 왜 윤핵관이죠? 본인은 뭐 친구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힘 쪽 의원 중에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하기 전에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 정치해라. 라고 제일 먼저 선언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그 김종필계로서 계속 충청대망론을 막 띄워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충남 공주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 지역구가 공주고 뭐 이래가지고 그 얘기를 만들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진석 비대위로 가는 상황이 자연스럽고 너무나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걸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진석 부의장도 이건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 4년간 끊었던 담배를 피는 거겠죠. 독배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상한 그림인 거는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른바 이제 친윤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장 소장님도 이해하는 거죠. 왜 그런 건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하고의 화해의 다리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를 제거하는 것의 방침은 명확하고 후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정진석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세요. 선을 넘지 마세요. 강을 건너지 마세요. 이런 식의 좀 다독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제안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어요. 대통령이 뭐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 당대표 쫓아내라라는 식으로 사인을 줬다라고 많이 여의도에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요? 승부수요? 네, 정진석 부의장이 어떻게 기왕 어쨌든 비대위원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되고요. 비대위가 의결을 해가지고 징계를 취소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를 취소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조기 전당대회를 하고 싶잖아요. 모두의 이해관계가 거기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 측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도 기회를 줄 테니까 참여해라. 나와라. 여기서 승부를 보자 그냥.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용태 전 최고가 재신임 투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신임 투표를 하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모아가지고 조기 전당대회에서 이 조기 전당대회 결과에 승복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게 차라리 빠른 해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빠를 뿐만 아니라 멋있어 보이는데요. 문제는 현실 가능성이죠. 장 소장님. 현실 가능성은 징계 취소가 아니라 징계 추가가 더 현실 가능성이 있다. 추가 1+1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늘 꿈을 꿉니다. 아이해버드림. 합리적인 분이에요. 김연아 평론가님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유감은 뭐냐면요. 지금 국가 전체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흡연을 줄이고 금연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 하시는 분이 중요한 결단에 마치도 담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전 절대로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비흡연자인데 표창원 교수님은 흡연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10년 동안 흡연하다가 끊었습니다. 좀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 1996년에 끊었습니다. 참고로. 어떻습니까? 비대위원은 1차 때도 다 고소한다는 이야기 있었는데요. 장 소장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말 넘기지 않겠다, 12일 넘기지 않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인선을 다 끝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누가 할지.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최재형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설득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화합형 비대위원회를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과연 또 누가 고사했지 않습니까, 최재형 위원장은? 계속 설득하겠다고 하잖아요. 계속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만약에 또 가처분 신청 인용되면은 또 이제 먼지처럼 사라지셔야 되잖아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러니까 이게 본인 자리가 얼마나 오래될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연휴 끝나도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것 같아요. 추석 연휴 밥상에 좀 좋은 소식 올려드려야 되는데 좀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동센터 소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